선짓국 먹으러 갑시다. 저희 피디님도 선지국 좋아하세요. 아, 그렇군요. 절대 안 되겠어요?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네, 신간도서 문화코드로 읽는 지구의 저자시자 글로벌 문화 브랜딩 연구소의 김세원 소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 제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문화코드로 읽는 지구예요. 제가 오시기 전에 한번 책 소개편을 살펴봤더니 세계화가 가져온 다양한 변화가 이 개인과 글로벌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는 보고서다라고도 적혀져 있고, 이 다문화 시대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안내책자다라고도 적혀 있더라고요. 이 책은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먼저 그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문화에 대한 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사실 그 문화에 대한 정의가 지금까지 한 160가지가 넘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넓은 의미의 문화에 대한 정의는 어떤 것이냐면 자연과 대립되는 것. 인간이 지금까지 유인원에서 인류로 진화할 때까지 지금까지 만들어낸 모든 종류의 법, 정치, 제도, 기술, 종교,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을 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적인 사람이다. 문화 생활을 했다. 이런 개념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그런 좀 광범위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책을 썼고요. 네. 문화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쉬고 이런 모습들이 다 다르거든요. 문화에 따라서 다르고요. 어떤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이게 당연한데 네.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 경우가 이해가 안 있어요. 되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여러 학자들이 문화의 차이를 네. 비교한 그 개념적인 틀을 여러 가지 사례에 적용을 해서 네.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문화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왜 세계 각국 사람들이 저마다 다르게 살아가는 건지 한번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요. 근데 이 문화에 대한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하고. 네네. 근데 이 문화 자체를 글로벌 비즈니스와 또 연관을 지으셨더라고요. 네. 사례를 하나 정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혹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이용하셨죠? 당연히. 네,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사용하고 왔거든요. 그때 전부 이렇게 문자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날리시나요? 아니면은 이모티콘을 좀 사용하시기도 하나요? 이모티콘을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급할 때도. 네, 급할 때도. 네. 그렇죠. 사람들의 감정이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잖아요. 네. 좀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럴 때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딱 보여주는 이모티콘이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지금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이, 일본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네이버의 라인이 네. 국민 메신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등극을 하게 됐느냐 보면 찰스 햄턴 터너라고 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님이 계시고요. 네, 네, 또 네덜란드의 폰스 트롬페나스라고 하는 두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은 문화를요, 감정 표현의 적극적인 문화하고 절제하는 문화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눴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일까요? 아니면은 절제하는 그런 문화일까요? 아무래도 유교권 문화이기 때문에 좀 맞습니다. 절제하는 문화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권의 사람들은 자기 표현이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 네.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자기의 감정을 대신 전달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성공을 한 거죠. 특히 한국, 일본,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으로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었죠. 동남아시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책의 2부에 가면 생각보다 먼 아랍과 미국 편이라는 주제로 또 얘기가 이어지더라고요. 이 부분에 이슬람 문화권의 얘기가 굉장히 많던데, 사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네. 이슬람 문화권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인도네시아, 네.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브루나이. 네.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는 또 동남아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과 좀 교류나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유념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문화적 거리가 먼 나라들이거든요. 네. 이슬람 문화는요. 전에는 눈에 별로 안 띄었는데 우리 이제 관광 특구 이런 데 가 보면은 식당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할랄이라고.
보셨을 거예요. 네, 할랄. 네. 예,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네. 할랄이라는 거는 아랍어로 허용된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슬람의 생활율법을 샤리아라고 하는데 네네. 샤리아가 허용된 원료를 가지고 허용된 방식으로 제조한 식품. 네, 이런 것을 할랄. 예, 근데 꼭 식품만 있는 건 네, 아닙니다. 네, 의류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식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네. 과일이나 야채나 곡류, 네. 그다음에 어패류는 전부 할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 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류 중에는 닭고기라든가 염소, 쇠고기가 가능한데요. 알라의 이름으로 허가된 사람이 네. 허가된 방식으로 도살한 고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고기를 한국에서 찾기가 쉽나요? 아, 요즘은 한국에서도 그런 할랄 인증을 받습니다. 그 할랄 인증이 돼 있으면 네네. 그것은 허용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금지된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돼지고기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술, 정신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무슬림인 사람,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게 돼서 네. 식사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자 한잔 합시다 하고 건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겠죠. 네네. 근데 같은 이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른바 스탄 칸출이라고 부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있어요. 네.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또 포도주 같은 게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건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반대로 되게 중요한 네네, 거예요. 건배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 가서 비즈니스를 할 때는 네. 건배사를 미리 준비해 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나라마다 문화의 특징, 뭐 네. 주의해야 될 점 이런 부분들도 네. 소장님의 책에는 다 적혀 있다는. 네, 어느 정도는 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이거 읽으셔야겠어요. 당연히요.